7번째 작품 사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가 뭔지는 알죠? 뭐예요? 총 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수예요, 여기서? 내가 사수죠. 나란 인물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비 나오고 또 경이 나오고 있어요. 3명 정도만 찾아주시면 되고 뭐 구체적으로 더 찾으려면 목사 이렇게까지만 찾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심 인물은 3명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시점은 어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일 경우에 서술상의 특징 하나는 기본으로 깔고 가라 그랬죠. 뭐?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드러나 있다. 나라는 인물의 심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내면 심리가 더욱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갈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적 갈등이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발췌가 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내적 갈등은 뭐 때문이야? 응? 나는 왜 내적 갈등 겪고 있어요? 비에 대한 패배감?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비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나는 복수의 만족과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비를 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걸 알고는 내가 승리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 다시 패배감을 느끼게 돼요? 상황이 변하진 않았잖아. 여전히 내가 비를 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비의 사수야. 그런데 왜 나는 패배감을 느끼게 될까? 네. 비가 나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완전 체념해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건 비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겉봐, 넌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아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승자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고 체념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혼자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응대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네 그런 경우 없어요? 막 뭐가 화가 나서 막 싸우는데 얘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갑자기 더 화나는 거. 더 화나거나 아니면은 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 것 같은 느낌 받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인물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나의 내적 갈등이 있는데 이 내적 갈등은 결국 뭐와? 비와의 대결 때문에. 비와의 대결에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패배감을 느낀다는 내적 갈등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애들아 갈등을 그냥 나와 비의 갈등이라고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내적 갈등은 결국 나와 비의 그런 대결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 찾아주셔도 되고 아래 걸 찾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서 내가 느끼는 그 패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비의 갈등은 우리는 나와 비가 계속 대결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결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 나와 비의 그런 치열한 대결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나란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와 비는 계속 대결을 하고 있어.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어.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 응? 경기? 지문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휘 찾아주세요. 나와 비가 계속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다.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이 대결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희는 그냥 하나의 갈등의 원인일 뿐이에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비의 대결은 어디서 온 거야? 환경적이니까 결국 외부에서 자꾸 주어지는 그런 뭐다? 운명적인 대결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비랑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싸우거나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상황이 계속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네 문제에도 나와 있고 전체 줄거리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얘와 나는 친구였거든? 친구였던 비와 내가 최초로 대결을 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야? 선생님이 뭘 시켜? 서로 뺨을 때리게 시키는 거죠. 지금이라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나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학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친구인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세게 때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게 때려. 뭐라? 얘가 날 세게 때렸네? 나도 하고는 사실은 둘이 서로의 감정이 없는 상태인데 어때요? 이 행위로 인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때문이야? 얘네 둘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뭐가 생깁니까? 경희라는 친구가 여자와 여자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되는 거죠. 우선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경희를 사이에 둔 갈등이 되는데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경희도 외부에서 오게 된 거죠. 나와 너만의 그런 성격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나와 너 이외의 누군가를 사이에 둔 갈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갈등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갈등이다라는 인식까지 확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희는 사실 나랑 사이가 더 좋고 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내용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돼요? 비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이 만들어낸 그 갈등에서 내가 코피를 흘리죠. 내가 패배를 했어. 우선 1차적으로. 두 번째 갈등에서도 누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패배를 하게. 왜냐면 경희가 그 중간 갈등 다 뺀다고 하더라도 경희가 결국은 비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내가 또 패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드디어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승자가 되지 못했죠. 비가 나를 완전히 그냥 관심에 두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는 그 치열한 갈등에서 끝없이 패자가 되게 되고 내적 갈등, 마이너스 정서를 느끼게끔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두 친구의 운명적인 대결 의식. 그냥 이런 식으로만 찾아주셔도 돼요. 외부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대결 의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반영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영론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둘이 싸우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둘이 굉장히 친하고 하나였는데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둘이 싸우게 되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연결되는 거 없어요? 6.25로 인한 분단이요. 우리나라가 결국 분단되는 게 북한과 남한이 서로가 막 싫어서 싸우게 된 게 아니잖아. 북한은 그 소련이랑 그 당시 소련이랑 중국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요. 그 신탁 통치부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미국을 등여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거잖아. 그거는 우리 이거 그냥 갈라버리자. 전쟁 여기서 멈추자. 이것도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합의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와 비의 그런 대결 의식을 가지고 반영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외세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 대립각을 세우게 된 우리 민족 분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영론으로 감상하는 건 보기 주어지기 전에는 그냥 너네가 먼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술상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서술상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너는 자꾸 이럴 거야? 서술상의 특징? 아주 징하네. 본인이 찾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작품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뒤로 넘어가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적 관련 문제겠지 뭐. 역순행적 구성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역순행적 구성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눈을 떴다 이 전이 뭔데요? 이것도 현재예요. 그리고 네, 그쵸. 니은 부분 있죠. 그러니까 니은 이전에는 현재 상황이에요. 내가 딱 그 비를 앞에 두고 총을 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니은 부분 있죠. 비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이 부분은 뭐야? 과거 얘기예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 확인 가능할까요? 유학적 제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약적 제시 있는 부분 어딜까요? 리을 그 부분이죠. 경희가 한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사변 통해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스포크의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해졌고 그래서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라고 경희가 한 말이 그리고 경희의 상황이 과거 상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니은 위의 문단 있죠? 니은 위의 문단. 5명의 사수는 일렬로 요 문단. 요 문단에서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 우선 문장이 짧아요. 그거는 그 뒤 앞부분에 있는 문장들도 그렇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선 특히 문장이 짧게 나타나는데 단문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 단문을 사용했을까? 현재 부분에선 어떤 장면이에요? 내가 그 친구 B를 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처형이 집행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문장을 통해서 뭘 부각시킬까? 긴장감을 부각시킵니다. 단문을 통해서 긴장감을 부각하는 것도 서술상의 특징으로 찾아주시고요. 그거 말고 이 5명의 사수는 하는 그 문단 있잖아. 그 문단에서 하나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묘사 나와 있죠. 장면 묘사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면? 사격하기 바로 직전의 그 장면. 그걸 통해서 긴장감이 이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사건이 막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딱 그 긴장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떻게 돼? 어떡하지? 하면서 그 장면에서 몰입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배경이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경 제시가 있거든요. 흰눈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바람 소리가 시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배경이나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배경과 장면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작품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요? 흰눈, 시린 바람소리. 흰눈과 시린 바람소리.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까요? 냉혹함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차가운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흰눈을 보고 동화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패턴으로는 전혀 읽히지가 않죠. 차갑고 뭔가 을씨년스럽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냉혹한 현실이라든가 냉혹한 상황,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결국은 포로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 모반 혐의로 잡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냉혹하고 인간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처형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유예라는 작품 본 적 있는 사람? 오상원의 유예. 다들 처음 들어봐요? 그 작품에서 이 유예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포로로 잡혔어.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는데 전향을 요구해. 너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온다고 하면 북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은 끝까지 난 싫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처형당하는 장면이 똑같아요. 이렇게 흰 눈이 있는 그런 배경에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흰 눈 위에 붉은색 피가 번지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의 냉혹함과 비정함 이런 것들을 부각을 하거든요. 비인간성. 요것도 약간 그 대결의식 측면에서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면에서는 굉장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예라는 작품은 나중에 너네가 분명히 한 번은 보게 될 작품인데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일 경우에도 의식의 흐름 사용하기도 하고 3인칭 시점일 경우에도 의식의 흐름 사용하거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서술이 되고 진행이 되면 의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작품 있죠? 이 작품도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일부 드러나 있어요. 여기 흰눈이 쌓인 처음 부분부터 그 5명의 사수 이전 부분 있잖아요. 그 배경묘사 있는 그 이전 부분까지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현재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의식의 기법이 일부 사용되어 있다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서술상의 특징으로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흰눈 맨 처음 부분부터 21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아닌가까지가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야.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번이 가장 적절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물들의 대화가 직접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대화 부분이 경희와 대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 하지만 대화로 나와 있지 않고 경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요약적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차적 인물들의 다양한 시각에 입각하여 아니죠. 나라는 인물 한 명의 시각에 입각해서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 바뀌는 공간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서 공간적 배경이 바뀌어요.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과거 회상 나와 있어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라고 확인할 수는 없고 게다가 그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배경 묘사가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가 암시되고 있지도 않고요. 여기서 내면 심리는 누구만? 인물의 내면 심리, 나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 하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공간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두 사건, 이건 시작하자마자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1인칭 시점일 경우에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제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저기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상이한 두 공간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사건을 교차시키려면 어떤 시점만 가능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만 가능합니다.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가 과거에 B에 대해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쵸? 복수의 만족감이라는 말이 나죠. 복수라는 건 뭐야? 내가 당한 게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얘가 당한 게 있나 보다.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나 보다 라고 짐작 가능합니다. 니은에서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 B가 어떤 연유로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모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귿,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지도 괜찮고요. 리을,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를 일관하였다. 경희가 나와의 재결합을 위해서 행적을 왜곡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재결합을 위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행적 왜곡하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희는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은 구출 문제보다 나에 대한 그런 변명 같은 호소를 일관했을까? 사실은 나와 연인 관계였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친구인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서는 변명하고 설명하고 싶은 심정이겠지. 미음,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나와 경희는 B를 구명하기 위한 모종의 방안을 모색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죠? 긴급한 일로 당면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양보, 체념, 아량을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요. 나는 다른 대결과 달리 경희와 B의 결혼에 대해서는 양보가 아니라 정당한 대결에서 패배한 결과를 간주하고 있다. 어디 보면 그렇게 느껴요? 다른 대결과 다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그 대결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경희를 비롯한 다른 대결 모두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이은아, 몇 번이라고 그랬어? 답 3번이에요. 나가 경희에게 아량을 베풀 용의가 있다고 한 데는 경희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데서 오는 미안한 마음이 깔려있다. 근거 어디 있어요?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에 답 몇 번이야? 정지야 몇 번이야? 4번이요? 가와 나에서와 달리 사형장의 대결은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운명에 의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사형장의 대결은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네. 한 사람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운명에 의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건 뒷부분은 어때요? 운명이라는 거는 뭐야? 운명이란 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라든가 나의 행동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운명인 거죠. 4번 선지는 어때요? 그러면? 가능한 얘기예요. 윤서 몇 번이라 그랬어? 2번이요? 가에서는 B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가에서는 B가 태도 변화했어요? 가에서 B가 태도 변해서 어떻게 변했는데? 나를 세게 때리기 시작했죠. 태도 변화로 인해. 이건 맞네요. 사형장의 대결에서는 나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형장의 대결에서 나의 도발적인 행동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총을 들고 서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마주쳤죠.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의 경악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나는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립이 심화된다 했을 때 나의 도발적인 행동, 뒷부분이 틀립니다. 5번, A에 해당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때는 늦었다예요. 답은 몇 번입니까? 때가 늦었다. 1번이죠. 그러면 2번, 망양짓한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찾은 사람 없어요? 다르게 찾은 사람은 없어요? 이 망향지탄이라는 한자는요,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자어 풀이로 하면은 첫 번째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망향지탄의 뜻은 학문의 끝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망향지탄 나오면 학문의 길이 너무나도 여러 갈래라서 학문의 길은 끝을 찾기가 어렵다. 학문의 끝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의 끝이 없다, 어렵다. 맥수지탄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부모인지 나란지 하나 찍어 보세요. 네, 맥수지탄의 나라예요. 옛 궁궐터에 가보니까 보리맥이거든요. 맥주가 보리로 발효시켜서 맥주인 거잖아. 보리만 자라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흥성했던 그 궁궐이 지금은 보리만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함. 풍수지탄은 너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들어봤죠? 가지가 많다는 얘기는 뭐야? 자식이 많은 거죠. 자식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래서 바람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풍수지탄은 어차피 그 가지 많은 나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풍수지탄은 효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거고요. 비육지탄은 뭐예요? 비육지탄은 뭡니까?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탄식하는 건데, 이거는 그 학생들한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3학년 돼서 애들이 비육지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비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허벅다리가 살찌는 거예요. 다리만, 왜냐면 앉아있으니까 맨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만 커지고 다리만 굵어지고 살만 디룩디룩 찌는데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탄식하는 거거든. 너네 공부한다고 앉아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어요. 하체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 살이 찌니까 그걸 탄식하는 거야. 나 한 것도 없이 살만 찌는구나. 근데 공부하는 게 되게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3학년 되면은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애들이 좀 먹는 양이 많이 늘어나거든, 대체적으로. 체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먹는 양이 늘어나는 만큼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쪄, 되게 많이. 근데 살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보기 좋고 막 이런 거, 보기 뭐 좋고 싫고 이런 거 떠나서 살찌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 떨어져요, 얘들아. 몰라? 살찌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몸이 무겁고 평소보다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도를 금방 느끼게 되고, 특히 지방 같은 거 많이 쌓이게 되면 피로도를 쉽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3학년 때는 최대한 살 안 찌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쪘으면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 게 체력 소모가 되게 큰데 나는 왜 살을 찔까? 아, 나 공부를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하면 살이 쪽쪽 빠져야 정상이지.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큰데. 그래서 3학년 때 항상 자신의 그 체형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학생들 너무 체력 많이 떨어져서 3학년 때 성적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 남학생들은 생각보다 3학년 때 성적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유지되는 애들이 가장 많고,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유지되니까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여학생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주의해줘야 돼요. 떨어지는 이유는 전부 다 언제? 체력이 떨어져서 언제? 여름 이후로 성적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여름 이후로 성적이 떨어지면 복구하기가 힘들어. 차라리 3학년 때 3월 달에 성적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하고 계획 세워서 올릴 수가 있잖아. 근데 5월까지 괜찮아요. 6월, 7월에 떨어지면, 올해야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지만 보통 11월이잖아요. 6월, 7월에 떨어지면은 8월까지도 계속 정신 못 차리거든. 너무 덥고 체력 떨어지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정신 차린다 그래도 2달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체력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주세요.